갑자기 강간 혐의로 확보를 요청해서 그것을 결국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결제는 어떻게든 상대방이 하게 이 상황을 녹음을 하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은 안녕하세요. 쉴드 치는 변호사들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이성과 속된 말로 원나잇이라고 하는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와 유사한 사건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던 사건 소개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연말 크리스마스쯤에 홍대 쪽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처음 만난 여성의 제안으로 술 마신 후에 노래방을 갔다가 그 여성분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이 울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 남성은 그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성분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곧이어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의뢰인 남성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간죄가 문제됐을 때는 특히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강간죄의 의미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거든요.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부터 있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성관계 영상이 아닌 그 전후의 사정을 드러낼 수 있는 영상들은 있습니다. 숙박업소 혹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CCTV라든지 술집이나 노래방을 들렀다면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CCTV들도 다 도움이 되거든요.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전화 통화가 됐든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내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할 것까지 고려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수집할 생각을 못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걸 더더욱 수집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때는 내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일관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그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객관적인 증거로는 술집에서 같이 놀고 있었던 영상이 있었고요. 이동 경로에 있었던 그 편의점과 피해 여성의 집 근처에 있었던 CCTV 확보를 요청해서 그것을 결국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추정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술집에서 서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DM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술집에 나와서 노래방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반 숙박업소나 아니면 그 남성의 집이 아닌 피해 여성의 집으로 갔다는 점이 우리 의뢰인 남성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 여성의 집에 먼저 도착했다가 다시 나와서 그 두 사람이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와 담배를 샀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건에서는 여성이 울기 시작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게 됐었는데 그 중단 이후에 남성이 여성에게 그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머뭇거림 없이 자기의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남성에게 알려줬고 그게 발신 내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그 성관계를 마친 후에 바람을 쐬러 나가겠다고 담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만약 이 남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성을 강간한 것이었다면 도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나간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스르륵 잠이 들었거든요. 강간을 한 사람이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행동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술집에 가서 또 CCTV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피해 여성이 나흘 뒤에 동일한 술집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간 피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인데 같은 형태로 그 술을 마시면서 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점을 또 소명을 해서 이 부분 역시 강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은 이 여성이 의뢰인 남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당했
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냈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분이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 사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엔 좀 막막했는데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 다 더해져서 의뢰인분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긴급 체포를 당한 순간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법리적 조력으로 결국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텔 결제를 여자가 하면 강간을 하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여성이 폭행과 협박으로 남성의 성관계를 시키기가 쉽지 않다 보니 남성이 결제를 해서 숙박업소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 사람이 얘를 끌고 간 거다 라는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카드를 결제하고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는 남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리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양 당사자가 오늘 그냥 쉬고 가자 정말 거기까지만 합의한 거였는데 막상 들어가서 돌변해서 강간이 이루어졌다. 그럼 또 그 여성분은 명백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당연히 유리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뭐 몇 월 며칠 어디서 하는 이 성관계가 나의 그 동의하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받으면 유리한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 남녀가 뭐 원나잇을 하게 될 때 갑자기 그걸 꺼내서 한다는 걸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항상 펜도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사인 받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테니 그래서 사실 그런 팁 같은 거 있습니다. 결제는 어떻게든 그 상대방이 하게 하라. 성관계를 하고 난 뒤의 상황을 뭐 녹음을 하라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정도의 뭐 통화를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드 치는 변호사들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거라면 저희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 절차를 통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법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드 치는 변호사들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